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파이썬 과정의 김진우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오늘 진행할 강의는 파이썬 설치하는 법부터 해서 파이썬을 잠시 다뤄보고 파이썬 언어를 한번 익혀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빅데이터 분석기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이제 파이썬과 R이 있죠. 그 중에서 저희는 파이썬을 배울 겁니다. 우선 파이썬을 설치해 볼 건데요. 네, 파이썬 설치를 하려면은 이 사이트 python.org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자, 이런 사이트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파이썬 공식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그 파이썬 버전을 이제 선택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최신 버전이죠. 3.10.6이라는 최신 버전을 받으실 수 있는데, 버전을 받으시는 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3.9 버전을 받으셔도 되고 이전 버전을 받으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버전이 올라갈수록 이제 호환되는 그 언어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최신 버전을 받아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보시면은 여기 다운로드 들어가셔서 저는 3.10.6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받아주시고, 혹시 윈도우가 아니라 리눅스나 뭐 유닉스 혹은 맥OS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리눅스 버전이나 맥OS 버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신 버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파일을 받아주셔서 이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이 창이 뜨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게 인스톨해서 바로 실행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혹은 커스터마이징, 설정을 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설치를 하실 때 혹시 이제 기본 폴더에다가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원하는 폴더에다 설치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 커스터마이즈 인스톨레이션을 누르신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서 여기서 이제 주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파이썬을 설치를 하신 다음에 설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뒤로 돌아오시면 여기가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인스톨 나우를 누르시면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여기 보시면은 add python 3.10 to pass라는 이 체크 버튼이 있는데, 이 체크 버튼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체크 버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파이썬 그 프로그램을 그 환경 변수라는 것에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썬을 환경 변수에 설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파이썬을 실행할 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혹은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치를 누르시고 자동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을 설치하시면 되는데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실 겁니다. 이게 설치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자동으로 이제 설치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기다리시면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PPT에서 보여드리는 이 아나콘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나콘다라는 이름의 이제 이 프로그램은 파이썬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에디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나콘다 안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그 세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해서 저희는 이제 파이썬을 구동할 겁니다. 그래서 아나콘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에디터들을 관리해주는 전체 큰 범위의 이제 이름이고요. 아나콘다 안에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게 설치되는 동안 아나콘다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주소로 anaconda.com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아나콘다 그 메인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파이썬과 마찬가지로 아나콘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나콘다 프로그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나콘다 요 보시면은 다운로드가 있죠. 혹시 이거는 윈도우 버전이기 때문에 윈도우가 아니거나 뭐 리눅스,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다른 버전의 그 프로그램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자, 윈도우 버전의 아나콘다를 받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제 설치가 되는 동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일단 우선 설치가 됐네요. 파이썬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됐다라고 뜨죠. 이거는 굳이 누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패스 길이가 이제 너무 길다라는 건데, 그거 굳이 우리 설정을 안 해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클로즈 해주시고, 자, 아나콘다가 되는 동안 파이썬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서 파이썬이 아마 받아줬을 텐데, 파이썬 파이썬 3.10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파이썬 그 프롬프트 장이 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이썬은 이제 다른 자바나 이런 언어들과 다르게 스크립트 언어라고 해서 한 줄 한 줄씩 실행하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의 기본 포맷은 프롬프트에서 명령어를 한 줄 한 줄씩 실행을 해서 입력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용했던 코드들을 저장할 수가 없고 계속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프린트 헬로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시면은 밑에 헬로라는 단어가 출력이 된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사칙연산도 해보겠습니다. 1 더하기 2를 해보시면 3, 이렇게 명령어들을 한 줄 한 줄씩 입력을 해서 실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메뉴에 보시면은 이제 시작 메뉴에 한번 설치된 파일 보시면은 파이썬 3.10 말고 아이들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시면은 IDLE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우리가 봤던 프롬프트 창과는 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형태의 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내용은 아마 똑같은 걸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기본적으로 프롬프트 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메뉴 바가 있죠. 이 메뉴를 통해서 보시면은 파일에 여기서 뉴 파일이라는 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갑자기 메모장과 같은 창이 뜨게 되죠. 우리가 아까 이제 파이썬은 스크립트 언어라서 한 줄 한 줄씩 실행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스크립트 전체 저장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다가 프린트 헬로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런에서 런 모듈을 클릭하시면 단축키는 F5번입니다. 눌러보시면, 자, 저장할 것이냐? 그럼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해야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바탕화면에 자, 테스트라고 해서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test.py 파이썬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헬로라고 이제 실행이 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가 직접 이제 프린트 헬로 한 줄씩 입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스크립트 창으로 입력을 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프롬프트 창에서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파이썬의 이제 사용 방법인데요. 여기 이 스크립트 창에다가 원하는 코드를 쭉 입력을 한 후에 한 번에 이제 런을 하게 되면은 한 줄 한 줄씩 해서 이제 프롬프트에서 실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이썬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이 스크립트 창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사용하는데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를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되고 패키지를 일일이 다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아까 깔았던 아나콘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그 설치 파일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파일을 실행시키시면은 이렇게 아나콘다 설치 파일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아나콘다 설치 파일을 이제 실행을 시키시면 쭉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주소를 선택하실 때 혹시나 이제 한글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이제 중간에 이제 공백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설치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주소를 새로 이제 뭐 D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C 드라이브에 바로 해서 이제 폴더를 만드신다거나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나콘다라고 폴더 따로 만들었고, 자,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여기서 이제 넥스트를 넘길 때 혹시 에러가 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폴더 주소를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패스를 환경 변수에 등록을 할 거냐라는 선택 버튼이 있는데 선택을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나콘다를 이제 환경 변수에 등록을 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등록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파이썬과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 CMD 그 프롬프트 창에서 이제 파이썬이나 아나콘다를 바로 실행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나콘다 자체적으로 이제 그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등록을 할 때 이제 좀 컴퓨터가 좀 느려지거나 아니면은 조금 실행하는데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혹시나 이제 좀 더 컴퓨터 성능이 괜찮고 혹은 좀 더 딥하게 코딩을 배우실 분들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패스를 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콘다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그 아나콘다 내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콘다 내에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되는데, 한번 설치가 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콘다가 설치가 오래 걸리니까 아나콘다 설치되는 동안 파이썬 그 언어에 대해서 좀 기초적으로 몇 가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크립트 테스트 파일이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한번 몇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프린트 명령어 방금 전에 사용했었는데, 이 프린트 명령어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문자를 그대로 출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혹은 문자뿐만 아니라 숫자를 입력하게 돼도 숫자를 출력하는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헬로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프린트 10을 했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프린트문은 이 괄호 안에 있는 어떤 문자나 숫자 값을 이제 출력을 해주는 명령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명령어 중 하나가 샵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샵이라는 기능은 주석입니다. 우리가 주석은 이제 어떤 내용이 있을 때 그 내용의 보조 역할로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어떤 문장이나 어떤 단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은 이렇게 프린트 헬로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은 헬로를 출력하는 문장입니다 라고 이제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장은 이 스크립트를 전체를 실행시켰을 때 출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주석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코드 실행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 똑같이 헬로와 10이 출력이 됐지만 그 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이 샵으로 주석 처리했던 문장은 출력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샵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코드의 어떤 설명, 이 코드가 어떤 코드를 의미하는 건지 설명을 이제 작성을 해두면은 나중에 혹시 이 코드를 다시 보게 됐을 때 이 코드가 어떤 코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나중에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보게 될 때도 혹시 이런 주석 문장을 우리가 봄으로써 이 코드가 어떤 코드구나 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석을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주석과 출력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변수, 그 변수에는 어떤 형태들이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출력했던 10이라는 숫자, 그리고 헬로라고 하는 문자, 이렇게 숫자 형태의 데이터가 있고 문자 형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파이썬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즉 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그 데이터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형태는 이제 true,
그리고 false와 같은 그렇다 아니다를 뜻하는 이제 값이 있습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true, false는 앞에 대문자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rue, false라는 이게 불린 값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사용하는 조건에 많이 사용하는 이제 데이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리스트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파이썬 코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할 어떤 데이터 형태인데요. 리스트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해주는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괄호를 사용해서 리스트 안에 1, 2, 3, 4, 5라고 작성을 한다면 숫자 1, 2, 3, 4, 5라는 이 5가지의 숫자가 하나의 리스트로 묶여서 이제 하나의 데이터로 관리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여러 개를 이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리스트라는 형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튜플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리스트와 형태는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1, 2, 3, 4, 5라는 데이터를 동일하게 이제 하나의 형태로 관리를 하는데 이 리스트와 튜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리스트는 요 하나하나의 그 속해 있는 이 데이터들을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삭제하고 아니면 추가하고 아니면 변경하고 하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튜플은 그런 행동들이 불가능합니다. 즉 이렇게 한번 선언이 되고 나면은 이 1, 2, 3, 4, 5라는 이 데이터가 하나로 묶여서 딱 고정이 되고 수정이나 삭제 혹은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튜플이라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집합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집합은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듯이 중복되지 않는 원소들이 모인 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복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만약에 집합에 이제 1, 2, 2, 3, 4, 5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집합을 선언하게 되면은 2라는 숫자가 2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하나로 합쳐지고 1, 2, 3, 4, 5 이렇게 정의한 집합과 동일한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그 프린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프린트 한 다음에 이 안에 이 집합을 그대로 한번 넣어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출력이 되나? 자, 프린트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1, 2, 3, 4, 5, 1, 2, 3, 4, 5 보시면은 분명히 2가 동시에 2개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로 합쳐져서 1, 2, 3, 4, 5라고 합쳐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1, 2, 3, 4, 5 집합의 특성을 갖는 우리가 수학적인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데이터를 다룰 때 데이터가 중복되는 값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하나로 합쳐버리는 방법 중 하나가 집합으로 형태를 바꿨다가 다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의 특징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교집합, 합집합 이런 것들이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명령어를 한번 참고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리스트 형태와 유사하게 이제 데이터를 여러 개를 관리하는 이제 리스트, 튜플, 그 집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여러 개를 관리할 수 있는 형태 중에 가장 그래도 좀 자주 쓰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형태가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는 영어 그 뜻 그대로 사전이라는 의미인데요. 사전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죠? 어떤 뭐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뜻이 이렇게 1대1로 매칭돼서 이렇게 사전이 나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키 값과 이제 value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가 묶여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키 하나, value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칭이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사전에서 뜻이 여러 개의 단어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키 안에 value에는 여러 개의 그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사용해 가지고 리스트로서 여러 개의 데이터 값으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혹은 튜플이나 아니면은 집합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name 이라는 키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이제 데이터로 킴, 리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값이 이제 리스트로 묶여가지고 하나의 밸류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name이라는 이름으로 키를 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age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 그리고 리스트로 해서 20살, 21살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프린트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게 되면 어떤 형태로 데이터가 이제 작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동일하게 키값 하나에 데이터, 키 하나에 밸류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 그 값의 이름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주거나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그 딕셔너리 형태를 사용하곤 합니다. 딕셔너리 형태의 특징 중 하나는 이 키값이 중복될 수 없습니다. 즉 이미 name이라는 이름의 키가 존재한다면 그 안에 name이라는 이름의 키가 다른 키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이제 name이라는 키가 존재한다면 그 딕셔너리 안에는 다른 이 name이라는 이름의 키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선언을 할 때 name이라는 이름의 키를 똑같이 한 번 더 선언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자, 보시면은 분명히 name이라는 키가 하나가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졌죠. 즉 앞에 있는 키와 밸류만 남게 되고 뒤에 있는 키와 밸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 값의 이름을 이제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혹시나 잘못해서 이름이 겹쳐버리게 되면은 뒤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주의해서 딕셔너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문자나 숫자, 그리고 리스트, 튜플, 집합, 그 딕셔너리까지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파이썬에서의 어떤 데이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스트, 튜플, 집합, 딕셔너리는 데이터를 여러 개를 모아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요소로서 이제 문자나 숫자 혹은 이 불린 값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예시로는 이렇게 숫자를 이제 데이터로 넣었지만 이 안에 문자로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개의 형태의 데이터를 섞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프린트 한 다음에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 처음엔 숫자를 넣고 그 뒤에 문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라고 선언을 했을 때 분명히 1, 2, 3과 이 킴, 리라는 이 문자는 서로 데이터 형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리스트로 이제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은 같은 리스트 안에 이렇게 공존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리스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여러 개의 데이터가 형태가 달라도 묶어서 한꺼번에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이 데이터 형태를 얘기하면서 변수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변수라는 것은 수학에서 이제 의미하는 것은 변하는 수죠. 항상 x, y와 같이 어떤 특정한 미지수를 두고 그 미지수 안에 값이 계속 바뀔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우리가 그 이름을 지정을 한 다음에 A라고 한다면 A 안에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A라는 이름의 변수가 생성이 되는 거고 그 변수는 10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프린트 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라는 변수를 10이라고 선언을 하고 자, 프린트 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자, 보시면 10이라고 출력이 됐죠. 즉 A라는 애가 10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변수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변수에다가 어떤 특정한 값을 저장을 해두고 그 변수를 계속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보시면은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는 이런 리스트도 들어갈 수 있고 튜플 아니면은 딕셔너리 아니면 집합 이러한 굉장히 큰 규모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데이터를 매번 사용할 때마다 이 코드에다가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예를 들어서 b라는 변수에 리스트로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변수를 넣겠습니다. 데이터를 넣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넣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b라는 변수를 계속 사용할 때마다 이 값을 계속 넣어주면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코드가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프린트 b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b라는 변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값들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수를 우리가 선언해 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변수에다가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값을 이제 이 등호 표시를 이용해서 지정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 변수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한번 우리가 숫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연산에 대해서 한번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A에다가 2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B에다가 3을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 더하기 3의 값을 알고 싶을 때 물론 2 더하기 3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우린 이미 A에다가 2라는 값을 넣고 B에다가 3이라는 값을 넣기 때문에 A 더하기 B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출력하면은 A 더하기 B 안에 있는 저장된 값이 연산이 작용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5라는 값이 출력이 됐죠. 즉 A는 2고 B는 3이라는 숫자라는 것이 이미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파이썬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A 더하기 B라는 명령어를 이용하게 되면 2랑 3을 더하는 거겠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5라고 계산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덧셈, 뺄셈, 나누기, 곱하기 이렇게 사칙 연산도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제곱 혹은 루트와 같은 여러가지 수학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제곱 같은 경우에는 별 2개를 써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이제 A를 제곱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의 제곱, 즉 2라는 값에 제곱을 해서 4라는 값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 더 수학적인 기호나 이런 연산들을 사용하고자 한다면은 매스라는 이제 패키지가 존재하는데, 이 내장 패키지인데 매스라는 이제 패키지를 사용해서 그 안에 뭐 루트 혹은 이제 더 심한 데 로그나 이런 세부적인 그 더 자세한 이제 수학적인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단은 연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문자도 연산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A에다가 hello라고 한번 문자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프린트를 하게 되면 hello라는 문자가 출력이 되겠죠? 자, 보시면 hello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A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자를 2를 곱한다는 건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헬로가 2번 출력됐죠. 즉 문자에 대해서는 연산이 작용될 때 곱하기에 대해서는 이 숫자를 곱하게 되면 몇 번 반복해서 출력할 거냐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다가 3을 넣게 되면은 헬로가 3번 사용되는 거고 4를 넣게 되면 4번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 값을 곱하는 연산을 여러 번 출력하는 연산으로 인식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스럽게도 덧셈이나 뺄셈, 나눗셈과 같은 연산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문자와 문자를 곱하거나 하는 연산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산은 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B를 월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드라는 이제 단어를 저장했을 때 만약에 A랑 B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A랑 B를 더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헬로랑 월드를 합쳐서, 그러니까 더해준다는 얘기는 합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붙여가지고 출력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문자에서도 연산이 존재하는데 문자와 문자를 더해주는 연산, 즉 붙여서 출력을 해주는 연산, 그리고 문자에다가 숫자를 곱해서 반복해서 출력하는 연산, 이렇게 두 가지 연산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이제 연산의 기능 말고 이제 한번 추가적으로 더 딥한 프로그래밍 기술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if 들어보셨나요? if는 영어에서 만약에 라는 뜻이죠. 즉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게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을 걸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가 실행되고, 만족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고 라는 의미를 가진 명령어입니다. if, 만약에 우리가 a가 10보다 크면 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a는 10보다 크다 라고 하는 문장을 출력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a를 먼저 선언해야겠죠. a는 한번 15를 해보겠습니다. 15를 하게 되면은 a가 당연히 10보다 크겠죠.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있는 이 명령어를 실행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a는 10보다 크다 라고 출력이 됐죠. 그럼 만약에 a가 15가 아니라 한 5로 해보겠습니다. 5는 10보다 작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하게 됐을 때 출력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탭으로 이제 들어서서 이제 작성된 이 명령어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만족하지 않으면 명령어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if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 조건을 걸어서 명령을 실행하는 알고리즘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if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자면 if와 else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else if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else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else if는 else와 if를 합쳐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a가 10보다 작으면 a는 10보다 작다라고 이제 출력을 할 것이고, 작다. 그렇지 않고 또 하나의 조건을 하나 더 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else if를 사용해서 a가 20보다 작으면 20보다 작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에 대해서 10보다 작으면 10보다 작다가 출력되고 20보다 작으면 20보다 작다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lse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else는 조건 없이 그 위에 위의 조건을 둘 다 만족하지 않았을 때 최종적으로 이걸 실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20보다 크게 되겠죠. 왜냐면은 10보다 작게 되면은 여기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 10보다는 큰데 20보다 작게 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만 20보다 크게 되면은 둘 다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a를 한번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한 5라고 해보겠습니다. 5라고 한다면 10보다 작기 때문에 첫 번째 게 실행이 되겠죠. 자, a는 10보다 작다가 출력됩니다. 그럼 만약에 10과 20 사이에 15를 한번 입력을 해보면, 자, a는 20보다 작다.
즉 이건 이 10보다 작다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조건인 else if에서 20보다 작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 명령어가 출력이 되고 이 if문은 끝나게 됩니다. else는 이거를 둘 다 만족하지 않을 때니까 한번 3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0을 입력하게 되면 둘 다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a는 20보다 크다 라는 이제 명령어가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if, else, if, 이제 else 이 세 가지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조건에 맞는 어떤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게끔 이제 코드를 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다뤄볼 내용은 반복문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이제 명령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쓰려면은 일일이 코드를 계속 반복적으로 쓰기보다는 포문이라는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실행해주는 역할을 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for라고 사용을 하고요. I in 한 다음에 여기다가 range 10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print I. 자, 이게 기본적인 포문의 기본 형태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포문은 반복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in이라는 거는 파이썬에서 in은 오른쪽에 있는 어떤 데이터 안에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있냐라는 거를 체크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range라는 거는 이제 범위인데요. 어떤 리스트 같이 어떤 범위를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range 10을 하게 되면은 0부터 해서 10까지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인덱스나 숫자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숫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리스트를 생성하거나 할 때 항상 0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ange 10을 하게 되면은 0부터 총 10개의 숫자, 순서대로 10개의 숫자를 만들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range 10이 의미하는 거는 0부터 9까지 0, 1, 2, 3, 4, 5, 6, 7, 8, 9라는 숫자겠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i,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변수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는 내가 i라는 변수명으로 해서 이 숫자들을 하나씩 가져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가져와서 이 안에 있는 이제 변수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print i는 이 i를 출력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일단 실행을 시켜 보시면, 자 보시면 0, 1, 2, 3, 4, 5, 6, 7, 8, 9가 출력이 됐죠. 즉 range 10, 즉 0부터 9까지라는 이 숫자 안에서 i라는 변수로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 명령어 print i를 실행해 주는 겁니다. 이 print i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때 i라는 값이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0부터 9까지. 자, 이런 식으로 포문은 어떤 범위 혹은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을 이제 어떤 특정 변수 이름으로 하나씩 꺼내오면서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명령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알아보자면 i in 한 다음에 리스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까지 리스트를 넣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print i를 하게 되면 i라는 값으로 1부터 9까지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이 반복적으로 이 명령어가 실행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1, 2, 3, 4, 5, 6, 7, 8, 9가 이렇게 실행된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포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반복문에는 포문 말고 while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포문은 어떤 리스트 안에 있는 특정 값들을 정해서 반복하는 방식이다 라고 한다면, while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실행시켜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while은 이 뒤에 조건이 붙게 되는데, 만약에 a가 10보다 작다면은 이 뒤에 있는 문장을 계속 반복하겠다. a는 10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a가 10보다 작은 걸 만족하면은 이 명령어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f문과 비슷하죠. 대신에 while이기 때문에 a가 10보다 커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계속 이 프린트문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a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계속적으로 무한하게 반복하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가 멈추게 되겠죠. 과부하 걸려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A에 변화를 주거나 혹은 조건을 걸어서 강제로 멈추게 하거나 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만약에 A에다가 처음에 A가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0보다 작으니까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A가 만약 하나씩 커진다고 해보겠습니다. 요 기호는 이제 A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A 저장하겠다라는 거에 축약된 기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while문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A가 1씩 계속 증가하겠죠. 이 밑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될 때마다. 자, 한번. 자, 보시면 A가 10보다 작다라는 명령어가 보시면 총 9번 실행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A가 처음에 1이었다가 그 다음 2, 3, 4, 5, 6, 7, 8, 9까지는 10보다 작지만 A가 10이 되는 순간 10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while문을 실행되지 않고 통과가 되게 됩니다. 즉 A가 1, 2, 3, 4, 5, 6, 7, 8, 9일 때만 이 명령어가 실행된다. 그래서 총 9번 반복해서 명령이 실행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hile에서 이제 가장 그리고 또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브레이크문입니다. 브레이크문인데 이제 브레이크는 반복을 멈추겠다라는 의미이고 continue라는 명령어는 이 다음에 어떤 문장이 와도 프린트 A를 출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continue가 나오게 되면은 이 다음에 명령어를 실행하지 않고 다시 반복을 돌리게 됩니다. 즉 이 밑에는 생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continue와 break문을 적당히 잘 활용을 해서 while문을 조작하는 이제 코딩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보통 break문은 조건문하고 많이 넣게 되는데 만약에 if A가 5보다 커지게 되면 break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다 A가 1씩 커지다가 A가 5보다 커졌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브레이크, 즉 while문이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 2, 3, 4 처음에 A가 1이었을 때 실행, 2일 때 실행, 3, 4, 5 때 실행. 그러니까 5까지는 실행이 됐는데 그러고 5보다 커진 6으로 플러스 1이 됐을 때 브레이크 하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while문을 이제 사용하실 때는 break문, if문과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잘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반복문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이썬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연산 그리고 if문, for문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파이썬 아이들 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그 아나콘다를 설치했었죠. 그리고 아나콘다 안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이 같이 설치가 됐을 겁니다. 한번 주피터 노트북을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이렇게 프롬프트 창으로 해서 하나가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리시면은 이제 그 명령어가 쭉 입력이 되면서 이제 인터넷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혹시 인터넷이 실행이 안 되시거나 혹은 인터넷 창을 꺼버리시거나 실수로 하실 경우에는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로컬 호스트 혹은 여기 IP 주소로 된 이 그 주소창이 있습니다.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이제 인터넷 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요렇게 주피터 노트북 홈페이지 딱 창이 뜨게 되는데 이 창은 인터넷으로 이제 실행되는 창이 아니라 로컬에서 이제 그 로컬 컴퓨터를 통해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이 굳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그 경로에다가 이제 경로를 찾아서 들어가셔서 이제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드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파이썬 3라고 되어 있죠. 파이썬 3 파일을 하나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파이썬 3 파일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자, 이렇게 파이썬 3 이제 새로운 그 아까는 그 뭐 test.py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하나 생성됐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보시면 ipynb 그러니까 ipython 노트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파일 이름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파일 형식이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파이썬을 실행할 때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 뒤에 코드가 뒤에 값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셀 단위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를 실행할 때 어떤 한 줄 한 줄 단위가 아니라 셀 단위로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프롬프트 창에서 한 줄 단위로 실행하거나, 혹은 그 스크립트 창에서 전체를 한꺼번에 실행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면,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하나의 셀로서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주피터 노트북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에디터 툴이 하나가 있는데요. 인터넷이 되신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구글에 구글 콜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구글 콜라보레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해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구글 콜앱이라는 사이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명령어를 이제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에 새 노트를 누르시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untitled.ipynb라고 했던 이 파일이 여기서 동일하게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구글 콜랩이기 때문에 구글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래서 구글 아이디 로그인 다 해주시면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글 콜앱 창에서 이제 새로운, 여기도 마찬가지로 untitled, 그러니까 제목 없음으로 해서 파일이 하나가 생성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ipynb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주피터 노트북과 호환이 되는 동일한 파일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셀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셀 단위로 명령어를 실행하고 뭔가 코드를 작성하고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점, 즉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도 이렇게 셀 단위로 해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고요. 구글 콜라보레토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셀 단위로 동일하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즉 같은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글 콜앱에서 작성한 코드를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할 수 있고,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한 파일을 이제 구글 콜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구글 콜랩의 장점 중 하나는 이제 인터넷으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즉 컴퓨터 성능이 좋지 않아도 인터넷만 된다면 정말 파이썬 분석이나 아니면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가장 이제 그 큰 장점이고요. 이제 로컬로 사용하는 이 주피터 노트북의 장점은 이제 파일을 내가 굳이 뭐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데 업로드 할 필요 없이 내가 그냥 지정하는 폴더에다가 저장만 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콜랩, 반대로 구글 콜랩의 단점이 되겠죠. 구글 콜랩은 이제 파일을 어디다가 이제 저장을 해놓고 그 주소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브에다가 파일을 업로드를 해놓으면 그 드라이브를 연동을 해서 그 파일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데이터 파일이라던가 혹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와서 사용할 파일들을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에서는 좀 더 이제 코드를 더 수월하게 실행을 하고 좀 더 이제 편하게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글 콜랩이라는 이 에디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차피 주피터 노트북과 구글 콜랩이 사용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대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셔도 되고 구글 콜랩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중간중간에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조금 다르게 작동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글 콜랩과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서 파이썬을 통한 데이터 분석, 즉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이렇게 파이썬을 설치하고 또 에디터를 설치하고 파이썬을 기본적으로 좀 다뤄보면서 파이썬과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강의에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배우면서 조금 더 코딩적인 부분도 많이 배울 거고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계속 다루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실기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코드를 작성하고 좀
실질적으로 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좀 초점을 맞춰서 강의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고, 파이썬 코딩하는 부분, 또 프로그래밍하여 그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잘 연습을 해서 앞으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